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연이은 극한호우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비는 주말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추가 피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경기 둔화 우려에도 소비 심리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 관세 여파로 수출 둔화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지만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 우주 탐사의 비전이 우주 경제 영토와 인류 지식 확장으로 설정됐습니다. 우주항공청은 2045년까지 달 경제 기지를 구축하고 화성 소행성 탐사 등 심우주 개발에 나선다는 중장기 전략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충남 서산과 당진에서는 이번 극한호우로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하천이 범람해 마을과 농경지를 덮치면서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구급대원들이 보트를 타고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충남 서산 성남동 청지천 인근 도로에서 갑자기 불어난 물에 차 5대가 고립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4명이 구조됐지만 80대 남성 등 2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당진에서는 침수된 주택 지하실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공주 정안면에서는 배수로를 정비하던 주민 등 4명이 폭우에 쓸려 내려온 토사에 매몰됐습니다. 다행히 모두 스스로 빠져나오거나 구조됐고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주택마당이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집안에 들어가 보지만 성한 게 없습니다. 딱 5,000원이니까 이렇게 지랄을 해놨어요. 하느님이 너무 무시해요. 농경지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수박 재배가 한창이던 비닐하우스와 인근 논에도 누런 흙탕물이 가득 찼습니다. 창고에 보관 중이던 농기계들은 물에 잠겨 모두 못 쓰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태어나서 처음이고 30분 만에 손쓸새도 사람 몸만 빠져나왔어요. 뭐 그 정도 비가 많이 와서 이 주변에 지금 나도 피해가 엄청나지만 다른 분들 피해가 너무 많아. 천안 쌍용동에서는 도로 땅꺼짐이 발생했고 세종에서는 광암교 다리 일부가 주저앉았습니다. 충청권에 쏟아진 극한호우는 하룻밤 사이 곳곳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중부에 이어 남부지방에는 하루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기습적인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형원 기자가 대응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집안 곳곳에 물이 흥건합니다. 폭우가 순식간에 집을 덮친 겁니다. 물을 몰라고 일하니까네. 이거 뭐 전부 다 자빠져갖고 둥둥 떠져갖고 신발하고 막 이어갖고 그래갖고 나가지를 못해갖고. 이렇게 지대가 낮거나 반지하 집이라면 출입문부터 열고 빠르게 대피해야 합니다. 문 밖 물 높이가 50cm만 돼도 수압 탓에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기가 끊길 가능성도 큰 만큼 호우 상황에서는 승강기를 타서는 안 됩니다. 빗물이 도로를 집어삼켰다면 차를 두고 빠져나와야 합니다. 수압 때문에 차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좌석 목받침을 빼내 유리창 모서리를 깨고 탈출하면 됩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 불가피하게 외출해야 한다면 피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감전 우려가 큰 가로등 근처입니다. 비가 올 때 가로등 주의를 걷는 경우에 감전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레인부츠, 장화를 신는 것입니다. 가로등이 있다면 조금 피해서 걷도록. 또 폭우에 맨홀 뚜껑이 열릴 수 있는 만큼 물이 솟구쳐 오르거나 소용돌이 치는 곳이 있다면 피해 돌아가는 게 안전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질병관리청은 호우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풍수의 감염병 유행 대응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수해 발생 지역에서는
오염된 물을 섭취해 A형 간염, 세균성 이질 등 수인성이나 식품매개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습니다. 또 비가 온 뒤 모기가 증식하기 쉬워 말라리아, 일본 뇌염 같은 모기매개 감염병이 생길 수 있고 안과 감염병이나 접촉성 피부병의 위험도 커집니다. 이 같은 질병을 막기 위해서는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하고 오염된 물에 닿은 음식은 폐기해야 합니다. 겨울이면 영하 50도 아래로 내려가 세계에서 가장 춥다는 극한의 마을이 홍수에 휩쓸렸습니다. 지구온난화에 시베리아마저 녹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신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시베리아의 오이미아콘 마을이 물바다가 돼버렸습니다. 최근 내린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100여 채의 가옥이 침수됐고 주민들은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Живут эвакуация. Так, 4 ребенка, 2 взрослых. 다리가 유실되는 등 기반 시설이 파괴되면서 마을은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Все уже. Соединяешь эту деревню. 시베리아의 사자치공화국 곳곳이 이 같은 홍수 피해를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추위의 극지로 불리는 오이미아코는 세계에서 가장 추운 마을로 꼽힙니다. 겨울에는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곳인데 1924년에는 영하 71.2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고립된 지리적 특성으로 극한의 추위가 지배하는 곳인데 지구온난화가 결국 이곳의 기후까지 바꿔버렸습니다. 해가 갈수록 혹독한 겨울은 점점 짧아지고 더운 여름이 길어지면서 홍수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시베리아에는 지난 4월에도 폭우에 얼음층이 녹아내리면서 홍수가 발생해 비상사태가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정부는 최근 문제가 됐던 북한 평산 우라늄 정년 공장의 폐수를 분석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은 지난 4일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 하구 등 총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검사 대상은 우라늄과 방사성 세슘 등 방사성 핵종 2종과 카드뮴과 비소를 비롯해 수은과 납, 육가 크롬 등 중금속 5종입니다. 이 가운데 강화, 김포 지역 6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의 우라늄 농도는 0.135에서 1.993ppb로 이는 2019년 0.59에서 1.97ppb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우주 탐사의 비전이 우주 경제 영토와 인류 지식 확장으로 설정됐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 탐사 로드맵을 공개해 2045년까지 달 경제 기지를 구축하고 화성 소행성 탐사 등 심우주 개발에 나선다는 중장기 전략을 밝혔습니다. 탐사 영역은 지구와 달, 태양권, 심우주로 나뉘며 태양권 관측 탐사선과 화성 궤도선, 착륙선 개발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특히 2040년까지 물류 수송 등을 산업화한 새로운 달 착륙선을 개발하고 관련 인프라 기술을 확보해 2045년에는 달 경제 기지를 건설한다는 목표입니다. 우주청은 로드맵을 올해 안에 확정하고 5년 주기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한 주간 주목할 만한 사이언스 이슈를 다 모아온 입늘소리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초소형 인공지능 분광 센서입니다. 국내 연구팀이 단 한 번의 촬영만으로 물질 성분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초소형 분광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 연구팀이 분광기를 통해 물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분광기는 물질이 빛과 상호작용할 때 나타나는 고유한 파장 특성을 분석해 성분이나 구조, 상태를 파악하는 장비인데요. 물체를 손상하지 않으면서도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 의료 진단과 식품 검사, 예술품 감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광기는 정밀한 측정이 가능한 만큼 장비가 크고 복잡해 현장 활용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했는데요.
광학 장비 대신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정밀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방식입니다. 또 손톱보다 작은 센서의 다층 방막 필터가 단일 촬영으로도 전체 스펙트럼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이를 통해 측정 속도를 높였고 소형화와 저전력으로 구동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탑재할 정도로 아주 작은 초소형 분광기여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AI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게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연구팀은 추후 연구를 통해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들이대기만 해도 건강 상태나 식품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모바일 의료 진단과 위조 문서 판별, 실시간 환경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이 만나 센서 하나로 세상을 보는 시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은 반복되는 자극에는 점차 반응을 줄이고 위험하거나 중요한 자극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죠. 머지않아 로봇도 이런 감각 반응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내 연구팀이 생명체 감각신경계를 모사한 인공 감각신경계를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최신현 교수, 충남대 이종원 교수 공동 연구팀은 주변 환경과 자극을 효율적으로 인식하고 반응하는 인공감각신경계를 구현했다고 밝혔는데요. 핵심은 차세대 반도체 맵리스터 소자입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전도도가 변하는 층을 구성해 반복되는 자극에는 반응을 점점 줄이고 위험한 자극에는 다시 민감하게 반응하는 실제 신경계와 유사한 시냅스 반응을 재현한 겁니다. 즉, 자극에 익숙해지는 적응 반응과 위험을 감지했을 때 민감한 반응이 모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연구진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복잡한 과정 없이 반도체 소자만으로 이런 복잡한 신경계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덕분에 에너지 효율도 높고 또 소형화가 가능해서 로봇에 쉽게 탑재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초소형 로봇 같은 다양한 분야에도 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별도의 복잡한 소프트웨어 없이도 로봇이 사람처럼 효율적으로 자극에 대응할 수 있다는 걸 실험을 통해 입증했다고 덧붙였는데요. 또 앞으로 초소형 로봇과 군용 로봇, 로봇 의수 등 차세대 반도체와 로보틱스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이슈 다 모아온 임늘소리였습니다. 미국 달러 같은 법정 화폐와 일정한 교환 가치를 가지도록 설계한 가상화폐인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틀을 마련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미국 하원은 현지 시간 17일 본회의를 열고 스테이블 코인의 법정 정의와 발행 절차 등을 규정한 지니어스 법안을 찬성 308표 대 반대 122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미국의 자금 세탁 금지법과 제재법을 준수하고 미국 달러와 단기 국채 등 유동성 자산을 담보로 보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은 앞서 지난달 상원을 통과했으며 미국을 세계의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여전한 경기 둔화 우려에도 소비 심리 개선 등 일부 긍정적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정부 진단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경제동향 7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와 건설 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부분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한 상황이지만 소비 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경기 하방 압력 증가라는 표현에서 증가라는 단어를 뺀 데 이어 이번 달에는 긍정적 신호 등의 표현으로 보다 낙관적인 진단을 담았습니다. 일부 소비 심리 지수가 개선되고 있고 앞으로 지급될 전국민 지원금의 내수 활성화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금 과열 경쟁과 할인 정보 소외를 막기 위해 도입됐던 단말기 유통법이 도입 1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오는 22일부터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규제 장벽이 사라지면서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자유롭게 할인 마케팅이 가능해집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4년 도입된 단통법, 이동통신사와 유통점 등이 제공하는 지원금을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 간의 정보 차별을 줄이고 보조금 과열 경쟁을 막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휴대폰 단말기 할인 방법만 더 복잡해졌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관련 조항을 모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 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던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도 사라집니다. 번호 이동, 신규 가입 등 가입 유형에 따른 지원금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어져 다양한 형태의 단말기 지원금이 가능해집니다. 또 현재 통신사 요금 할인을 선택하면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 두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통신사 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통신 서비스에 가입하실 때 보다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매하실 수 있게 되어서 통신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통사와 유통점의 영업 방식은 유연해지지만 계약 정보의 투명성은 강조됩니다.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계약 사항이 모두 공개되도록 한 것인데 지원금과 관련된 일체 조건과 총 지원금 등을 상세히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법 시행에 맞춰야 할 시행령과 관련 고시 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방통위가 부위원장 공석 등으로 전체 회의 개최가 어려운 상황으로 약정 할인 기준 등 핵심 기준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장 혼선을 줄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유통 현장의 혼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올해 상반기 3,636만 명이 공항을 이용해 개항 이래 상반기 최다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428만 명보다 6.1% 증가한 수치로 일본 노선 여객이 934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9.3% 증가했고 중국 노선도 575만 명으로 24.3% 급증했습니다. 공사는 또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올여름 하계 성수기 기간 중 8월 1일에 23만 8천 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해 가장 혼잡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가장 혼잡했던 23만 6천 명보다 약 2천 명 더 많은 수치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경기도가 운영 중인 똑버스가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든든한 발이 되고 있습니다. 콜택시처럼 호출하면 승객이 있는 곳까지 찾아오는데요. 이용 요금은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부도 서쪽에 자리 잡은 조그마한 어촌마을 행랑곡입니다. 마을 주민 650여 명 가운데 65세 이상 어르신이 200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 20분을 걸어가야만 해 불편이 컸습니다. 지난해 똑버스가 도입되고 나선 이동 편의가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불편하죠. 그거는 저 아침 8시, 10시, 또 11시인가 그렇게 기다리기가 지루한데 톡버스 생겨서 너무 좋아요. 경기도형 수요응답 교통체계인 똑버스는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의 줄임말입니다. 정해진 노선이나 운행 시간표가 없는 대신 콜택시처럼 호출하면 버스가 승객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똑타라는 앱을 통해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되는데 시내버스와 요금이 같고 환승 할인도 적용됩니다. 이 버스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막 돌지 않고 데려다 주니까 편한 것 같아요. 현재 경기도에서 운행 중인 똑버스는 19개 시군에서 모두 267대, 누적 이용객 수는 800만 명이 넘습니다. 똑버스를 민선 8기 내에 20개 시군 300대를 목표로 또 경기도에 맞는 교통정책을 발굴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는 올해 말까지 똑버스를 306대로 늘리고 전화로도 호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청년 유출과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 도시들이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청년의 지역 취업과 정착을 돕기 위해 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나섰는데요.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비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직원은 기계가 쏟아내는 작은 용기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경북 구미에 있는 백신 용기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코스닥에 상장하고 해외 5개 나라의 사업장을 둬
탄탄하다고 평가되지만 인재 채용에 늘 어려움을 겪습니다. 청년층의 대도시 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인재 채용과 수급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은 지역에 인재 육성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청년 인재 유출과 인구 감소로 골머리를 앓는 지자체가 기업의 인력난을 동시에 풀 묘책을 찾았습니다. 기업이 지역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인턴으로 채용하도록 지원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청년에게는 근무 경력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덜면서 인재를 안정적으로 뽑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청년들이 서울이나 이런 데 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 있는 좋은 기업들을 찾아서 경험을 쌓고 또 우리 회사에서는 우수한 자원들을 일을 해봄으로써 또 채용할 수 있는 좋은 연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지역의 청년 유출은 줄고 기업 경제는 살아나 다시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지자체의 정책이 안착할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문자 메시지에서 주고받는 이모티콘 하나까지도 자신만의 감성을 담아 고를 만큼 IP 산업은 우리 생활 곳곳으로 스며들고 있는데요. 유아는 물론 MZ세대까지 가족이 함께 놀고 즐길 수 있는 캐릭터 축제가 일요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이광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보라색 몰리가 다소곳하게 배꼽 인사를 하고 분홍색 벨리곰도 뒤뚱뒤뚱 등장합니다. 국내 최대 콘텐츠 IP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아이들은 영상에서 보던 캐릭터를 장난감으로 만져보고 어른들은 취향을 저격하는 상품들을 고를 수 있어 궂은 날씨에도 곳곳이 붐볐습니다. 엄마랑 같이 캐릭터 라이서십 페어 와가지고 재미있고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도 봐서 너무 좋아요. 500개가 넘는 부스에서 뽀로로나 헬로 카봇 같은 인기 스타들은 물론 풋풋한 캐릭터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요즘 대세 이모티콘으로 부상하며 화장품이나 식품으로도 상품화된 이 캐릭터는 젊은 층의 인기 만점. 가나디라는 IP는 강아지를 귀엽게 표현하는 말이에요.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걸로 인기를 얻어서 그걸 이제 카카오 이모티콘으로 출시했는데 그 출시하고 10대, 20대한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IP입니다. 신진 창작자들에게 문턱을 낮추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돕는 기획관도 눈길을 끕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앞으로도 IP 산업이 일상 속으로 파고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사실 아이들이 많이 와서 약간 그런 키즈페어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연령층이 확장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다양한 IP를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저희 컨셉이 이제 만나다 콘텐츠 IP거든요. 보드게임 축제와도 연계하는 이번 행사는 일요일까지 계속되고 전시 모든 구간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온라인상에서 이용자를 대신해 업무를 수행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복잡한 작업을 처리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선보였습니다. 오픈AI가 세 번째 출시하는 챗GPT 에이전트는 앞서 출시한 두 개의 도구를 결합한 에이전트입니다. 오픈AI는 지난 1월 이용자를 대신해 휴가 계획이나 여행 숙박, 식당 예약, 음식 배달 등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오퍼레이터를 내놨습니다. 2월에는 여러 온라인 소스를 종합해 리서치 애널리스트 수준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딥 리서치를 출시했습니다. 챗GPT 에이전트는 오퍼레이터의 웹브라우징, 실행 기능과 딥 리서치의 조사 분석 기능을 결합해 기능이 한층 강력해졌다고 오픈AI 측은 밝혔습니다. 연이은 극한호우로 남부를 중심으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전국적으로 비가 예보됐는데 추가 피해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